그러면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연의 박주현 운영역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오늘 시장 하락 요인을 한마디로 잡아봤는데요. 카카오뱅크 블랙딜의 나비 효과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하락의 원인을 카카오뱅크 블록딜에서 찾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지수가 거의 3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는데 거의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7, 80% 정도는 카카오뱅크의 블록딜 영향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먼저 간밤에 미 증시 자체는 경제지표 자체가 엇갈렸죠. 최근에 미국의 경제지표는 대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는 좋게 나오면 또 하나는 안 좋게 나오는 쪽. ADP의 민간 고용지표는 거의 소프 시즌이었고, 그다음에 ISM 제조지표는 또 예상치를 상회한 그 지표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 시장 자체는 혼조권이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자체도 대체적으로 오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으면 대체적으로 혼조권 장세였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혼조권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을 했던 거고 일반적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상외로 오늘 주가가 빠졌던 것 자체는 간밤에서 카카오뱅크 블록딜 여파라고 좀 보시면 좀 돼요. 그 효과가 거의 전반적으로 특히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에서 3,800억 팔았고 기관 투자가도 5,700억 팔았는데 알려진 내용으로 따지면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부에서 갖고 있는 1,300만 주가 전일 종가 기준에서 9.9%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블록딜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블록이 되게 되면 상당히 할인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9.9%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 투자가들이 받았을 거고 그 받아서 일정 부분은 오늘 시장에서 내다 팔았을 겁니다. 1조 원 중에 제가 보기엔 한 5, 6천억 정도는 시장에서 물량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량을 받게 되게 된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카카오뱅크 주식을 받으면 괜찮은데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수급 여건이 안 좋거든요. 외국 투자가들도 최근에 주식을 이제 많이 팔았지만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또 기관 투자가들은 펀드 자금 자체가 유입이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냐. 카카오뱅크를 주식을 받으면서 다른 것들을 내다 판 거죠. 그 영향 자체가 오늘 전반적으로 카카오뱅크도 주가 빠졌지만은 다른 업종들 카카오뱅크를 받기 위해서 대형주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량이 나왔던 것 자체가 지수에 영향을 좀 미쳤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물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 투자가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제했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매도 물량이 압박이 덜했던 거고 최근에 수급 여건 자체가 코스피가 안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집중된 부분 자체가 코스피 시장의 하락과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선전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자체는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한 국면이기 때문에 뭐 종목들 흐름 자체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선전했던 업종 자체는 오늘 뭐 철강 업종이 전반적으로 아침에 흐름이 좀 괜찮다고 지수가 밀렸지만은 세아베스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라든가 종목들 상대적으로 견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건자재 쪽 관련 종목들 KCC라든가 그다음 KCC 글라스라든가 그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예요. 제가 항상 관심 업종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7월 달부터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업종이 건자재 업종을 얘기를 하는데 이들 업황이 좋다는 거죠. KCC 글라스라든가 KCC 업종 대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다음 이제 의류 업종도 좀 강합니다. 의류 업종도 오늘 한샘이라든가 OEM 의류 업종이 영업무역이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 최근에 신고가를 펼치고 있는 FNF 같은 거 쉬고 있지만 그들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증권 업종들이 약간 선별적으로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메리츠증권이라든가 뭐 키움증권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강세가 전개됐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좀 강보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됐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스테 임플란트를 중심한 의료기기 쪽입니다. 이게 요즘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3,200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차별화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 관련해서 앞서 코스피 쪽의 건자재라든가 코스닥 시장의 오스테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한 바텍이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거든요. 이들 종목들은 조정 국면에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뭐 일진 파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죠. 아무래도 정부 예산안이 합격이 좀 됐는데 예산안에 원전 관련 쪽에 대한 예산안이
작년 비해 4.8% 정도 증가됐다는 부분 자체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소형 원전 설계기를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도 함께 원전 관련 종목들 오래간만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한 국면 쪽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징 종목 한두 종목 좀 짧게 좀 말씀 좀 드리면 유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환경이 가장 큰 이슈거든요. 어제 이제 아마 국회에서 우리나라 탄소 중립과 관련된 예산안 중에서 12조 원이 탄소 중립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할당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고집과 관련된 핵심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간당 자체는 여전히 하반기 때 탄소 관련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건자재 쪽에 KCC 같은 경우도 회사가 실리콘 업체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집니다. 이 자체 실리콘 자체가 이제 건자재 쪽에 유기 실리콘 쪽이니까 뭐 IT 쪽이 아니라 이런 어떤 부분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국면 쪽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니드 잘 가고 또 어제 E&D나 뭐 이런 종목군들 급등할 때 운영님께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셔서 그런지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운영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억을 하고 있었다, 이런 피드백들이 좀 많더라고요. 확실히 좀 좋은 종목군들은 이런 장세에서도 신고가 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내일장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 문제거든요. 저는 앞서 제가 그 카카오뱅크 이슈 자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IPO를 대규모로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IPO를 통해서 도달된 자금이 4조 원인데 올해 벌써 14조 원이더라고요. 근데 또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현대오일뱅크라든가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연기된다는 얘기겠지만 대규모 IPO가 예정됐던 부분 자체가 상당히 현재 수급이 작년도는 그래서 수급이 괜찮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기관 수급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것들 중요한 것 자체가 달러 인덱스 흐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매도와 함께 약간 상승을 했는데 우리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92.4 정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때 시점이 우리 코스피 지수가 3,296포인트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14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그보다 20원 정도 올라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한다면 환율 하락과 함께 외국인 수급이 오늘 뭐 외국인 투자가들 팔았던 것 자체는 카카오뱅크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아마 종가 끝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 매수를 닫혔을 겁니다. 카카오뱅크 영향을 오늘 빼고 본다 한다면. 그래서 내일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달러 인덱스 흐름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죠. 즉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한다면 환율이 다시 1,150원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의 내부적으로는 결국 이제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가 못 간 이유 자체가 경기 관련 종목들이 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성장주들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주라든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성장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 그들 종목들이 좀 쉬면서 최근에 수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8월달 수출 지표가 작년 대비 34.6%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철강주가 반등이 나오려다가 밀려버렸고 어제는 현대차가 올라갔다 밀려버렸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현재 지금 출간 대형주 중에서 모멘텀이 괜찮은 쪽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철강주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철강주가 밀렸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전개될지 그런 또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코스피지수가 지금 3,176인데 현재 지금 22동 평균사 5일 이동 평균사에 거쳐 있는 선이 3,172.3입니다. 개인적으로 3,17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이 부분 자체를 지지 여부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 다음 주에 3,2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괴리가 좀 있군요. 여기에다가 또 수출주들, 대형 수출주들 반등 여부 보자, 이런 이야기 주시는데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내일은 아무래도 주말에 있을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ADP가 이제 고용 쇼크가 나왔는데 민간 고용 지표하고 ADP하고 약간 괴리가 있거든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 심리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전날 미국 시장도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섹스널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5일하고 금요일은 쉬어갈 거다. 그리고 이번 주에 3,20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고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일단은 내일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다시 3,200포인트를 안착하는 시도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주가가 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 자체가 거의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